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푸른 용의 해라는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뜻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보람찬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2024년 첫 회기 주요 안건은 2024년도 주 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한 해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안건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또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57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릴 의사 일정안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 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종합민원과 아동보육과 2024년도 주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 업무 계획 보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김영우 종합민원과장, 고민철 모연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정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3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보내고 올 한 해는 청룡처럼 목표를 향해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 저희 복지교육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민관 연계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요자 맞춤형 교육 환경 마련, 노인 장애인의 생활안전 지원 강화, 아동이 행복한 사회 환경 및 건강한 가정문화 돌봄체 조성,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 행정 구현, 책 읽는 문화도시 조성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역복지평가 8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최고 등급 획득,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선정, 여성친화 및 가정친화도시 재인증, 2023년 독서 아카데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상 수상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복지교육국은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시민이 행복한 익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복지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주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4년 복지교육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해소를 위해 읍면동장 책임제, 이웃의 돌봄단 등 인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신고 채널인 익산주민톡 운영,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촘촘한 익산형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팔봉 공경모지 일원의 산책길 조성, 벤치 설치 등 팔봉 주민쉼터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호국 보훈 가족 및 유족과 팔봉 주민들을 위한 공원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청소년 분야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한
공교육 활성화로 지역 정주 체제를 조성할 것이며 익산사랑 장학금 지급, 진로 진학 상담, 익산 장학습 운영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여 명품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와 치료, 교육, 자립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무료 급식 사업, 노인 목욕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것이며 어르신의 대표 기관인 대한노인의 익산지회관 건립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자부심 고취 및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시니어 일자리 특화 작업장을 운영하여 시니어 전문 교육 훈련 및 일자리 연계, 특화 사업 발굴에 힘쓰겠으며 청장년기 발달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교육을 위한 발달 장애인 평생 교육센터 건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동 보육 분야입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화되는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아동 총의 발전과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친화 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익산형 아동 친화 사업 발굴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놀이 및 부모 교육 프로그램, 공동육아 돌봄 공간 등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명품 아동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성가족 분야입니다. 다둥이 사랑 지원금 및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아빠랑 행복 캠프 등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며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다함께 돌봄 센터, 지역 아동센터 등 영유아 중심의 돌봄 체계 영역을 확장하여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촘촘한 돌봄 복지 거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 교육, 돌봄, 문화 참여 등 보편 통합적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다우리가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민원 행정 분야입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 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야간 민원 창구 운영, 복합 민원, 민원 후견인 지정 등을 통한 친절한 민원 행정으로 시민 편익 증진에 앞장설 것이며 민원인 중심의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친절 행정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전선화 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시민 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입니다. 익산, 전주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구축을 완료하여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 구현에 앞장설 것이며 특색 있는 테마형 숲속 도서관을 조성하여 사색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원 속 독서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한 권의 책과 연계한 다양한 독서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북 페스티벌을 내실 있게 개최하여 전 시민이 책과 함께 지역 축제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2024년도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에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하시는 일마다 좋은 성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복지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남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과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윤아 복지총괄 계장입니다. 고선희 맞춤형 복지 지원 계장입니다. 박영아 통합 일 관리 계장입니다. 신민수 통합 2 관리 계장입니다. 오지선 의료보장 계장입니다. 송수경 자활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이 행복한 복지 허브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8쪽에서 9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2023년 주요 성과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29,094명에게 12억 3,400만 원을 지원, 민간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뜻한 기부 나눔의 손길로 다이룸 곳간과 다이룸 밥차를 연중 운영, 제도 밖에 있는 위기 가구에게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 공동 작업장 익산 다이룸을 개관하였으며 연인원 400명의 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힘입어 사회보장 계획, 수립,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 3개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3쪽 팔봉 주민쉼터 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7억이며 이취는 팔봉 공원묘지 일원으로 조성 사업 내용은 산책길 조성, 벤치 및 파고라 설치 등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원 조성 공사 업체를 2월까지 선정하고 대상지 용도 변경 및 실시 설계 용역을 4월 실시 후 5월에 착공하여 7월에 팔봉 주민쉼터 공원을 조성, 국경묘지 및 공설묘지를 방문하는 이용객과 익산 시민 이용할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4쪽 익산 항일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600만 원이며 항일운동관, 일제 수탈관, 4.3만세 운동관 3개 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어린이집 등 아동을 대상으로 역사 공간 연계 프로그램을 1월에서 6월까지 시범 운영 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4월에서 6월에는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 특별 전시를 진행하여 익산시 독립운동사를 통해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강인했던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2,700만 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60% 가구 중 욕구 기준 충족 대상자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개별적 소유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4년 1월에 신규 사업 제공기관 모집 등록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서비스 제공기간 지도 점검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4천만 원으로 법정 저소득층, 위기가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의 사업 대상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읍면동장 책임제 운영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 특화 사업인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사업 등을 지원하여 지역자원 발굴 및 민관 협력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4억 8,900만 원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75% 이하의 대상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9개 항목에 대한 선지원 후처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에서 3월까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유관기관 방문, 교육 및 홍보를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개별 급여 탈락자 및 중지자를 연계 지원하는 등 이규가구를 즉시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익산 행복나눔 마켓 뱅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9억 500만 원이며 긴급 지원 대상자, 수급 탈락자, 차상위 계층 등과 그 밖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기부식품과 물품 등을 무료로 지원하며 사업을 후원하는 98개소의 기업, 단체와 400명의 CMS 정부 기부자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행복나눔 곡간과 뱅크를 연중 운영하며 다이로운 밥차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연중 기부 물품을 접수받고 홍보하며 거동 불편자는 재가 배달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부식품과 생활용품 무상 제공으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및 적극적인 기부 참여 활성화로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통합복지 대상자 통합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자는 기초생활 보장 등 9개 서비스로 64,034가구 85,223명입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및 급여 서비스 이력 등을 관리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사회보장 시스템 활용 변동 자료를 연중 정비하고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 비용을 징수하며 적정한 관리를 위해 복지 대상자 일제 확인 조사를 8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적정 급여 지원 체계 구축 및 복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 및 부양 의무자이고 조사 분야는 기본사업 9종 등 16종입니다. 추진 계획은 신규 복지 대상자 현장 방문 실태 조사 및 급여 결정을 연중 실시하고 복지급여 선정 제의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를 지원하며 단전, 단수, 수급 탈락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보호하겠습니다. 2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90명이며 사업비는 77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관리를 연중 실시하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재가 의료급여 사업 등을 연중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4억 5천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추진 계획은 저소득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1월에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연중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 일자리를 연중 배치하여 실시하고 자활기금 융자 및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 있잖아요. 네. 네. 그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제 시범 운영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올해 새 계획이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 어린이집 등 아동을 대상으로 지금 프로그램들을 지금 한 3개 코스로 저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험 쪽도 같이 한번 연결을 해봐서 뭐 글로벌 문화관을 연결하는 그런 1코스가 하나 있고 A 코스가 있고 뭐 B 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프로그램 내용을 바꿔서 글로벌 문화관과 같이 연결을 또 하고요. 3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춘포 그 여기나 이런 근대 문화하고 또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 코스를 3코스로 지금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지금 올해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역사가 아이들한테는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아직은 뭐 네.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흥미롭게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체험, 네, 또 네. 프로그램 가질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기념관 지금 특별 전시를 4월에서 6월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건 그 특별 이 기간에 단기적으로 좀 하는 건가요? 전시는? 저희가 이제 사사만세 음. 그 행사 맞춰가지고 하려고 지금 4월에서 6월에 지금 잡았고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이야기가 다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이쪽하고 지금 협부 중입니다. 그래서 사사만세와 맞춰서 4월에서 6월 3개월간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예. 네.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사실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지는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특별 전시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독립유공자들에 대해서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든지 그런 때 가로등 배너를 설치해서 좀 홍보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좀 홍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는 한 해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중 있잖아요. 네. 20페이지. 복지급여 선정 제의자에 대한 타법 연계 보호라고 있더라고요. 연중 계속.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선정 기준에 부적합돼서 이들을 뭐 연계해서 보호한다는 그런 건가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수급자 탈락이 되는 경우는 저희가 뭐 이제 지금 타법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뭐 차상위 계층도 있고 한부모도 있고 뭐 이제 장애인은 이제 아마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수당을 받고요. 저희가 그런 타법들에 다 지금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선정되지 못한 예. 사람들에 그렇게 대해서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후원금을 활용을 해서 지금 뭐 나눔 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나눔 마켓도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저 연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희가 또 뭐 긴급 복지도 지원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지금 저희가 뭐 정책이나 그런 타법에 연계를 해서 이분들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뭐 민관이 다 지금 그렇게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복지급여 그 제외자가 뭐 네. 권리구제 심의를 통해서 다시 뭐 구제되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나요 혹시? 그러한 케이스는 저희가 지금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이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신규 수급자들 하고 있고 뭐 재심의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뭐 구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타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거일 뿐이고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 생계는 정말 어려운데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네, 경우가 네. 사실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외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좀 재확인도 좀 하시고 그래서 네, 그 네. 제의자들이 좀 상실감을 갖지 네, 않도록 네. 잘 설명 부탁드리고 그 올 한 해도 그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영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성에 보면 그 복지사학 시대 발굴 다양화 추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거 지금 본 의원도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뭐 그 후원금을 활용해서 하는 나눔 마켓이나 뱅크나 또 저희가 이동밥차도 지금 3개월 12월, 1월 쉬고 저희가 이제 뭐 8월 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후원금으로 해서 지금 뭐 마켓이나 뱅크나 밥차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뭐 지금 작년 10월 같은 경우 읍면동 책임제를 또 정책을 또 저희가 지금 수립을 해서 11, 12월 3개월간 한 880가구 정도를 저희 읍면동장님들이 방문을 하고 저희가 또 거기에 맞는 긴급복지도 연결을 하고 또 저희가 뭐 후원금에 따른 연결도 하고 해서 그 지금 사업들을 그 읍면동장 책임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돌봄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다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도 그
다닐 때마다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주민들한테. 예. 근데 읍면동 책임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는데 기타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은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아보면 전혀 진짜 이런 분들도 계실까라는 상황을 제가 민원을 몇 가지 받아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은 그 힘든 분을 관리하는 옆에 있는 주민이지 주민만이 알지 다른 분들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디테일한 그런 관심과 계획이 2024년도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그거는 꼭 그렇게 한번 좀 더 깊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지금 뭐 1인 가구 뭐 독거 가구랑 많이 지금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하려고 많은 정책을 피고는 있지만 저희가 더 한번 여러 가지로 많은 저기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덕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2024년에는 용처럼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헐날 나르는 이런 한 해가 돼서 올해 지금 시작하는 시작점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잘해서 올해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페이지 네. 팔봉 주민쉼터 공간 조성에서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아마 지금 위원회는 저희가 아마 주민 일단은 이제 저희가 주민은 그 위원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지역 주민은 위원회로 이제 가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원 조성 전문가들을 좀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그러면 주민이 몇 분? 주민 한 분. 주민 한 분.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시의원 한 분.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7분에서 나머지는 이제 그 전문가들로 하는데 뭐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이 나오긴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을 좀 이제 네.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좀 제대로 구성이 잘 되어서 네, 네. 용역이나 할 때 예. 큰 문제가 없이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많이 좀 수렴해서 이 공원이 좀 잘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잘못하면 어제도 제가 잠깐 갔다 왔어요. 여기가 자연정하고 지금 우리가 공원화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네. 군경묘지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하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 약간 이게 하나로 일관성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용역할 때 이 도로하고 자연장하고 공원하고의 연계성을 좀 용역할 때 좀 고민하셔서 설계할 때 좀 준비해 네.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네. 이게 밤에 잘못하면 또 이게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아직 설계 단계는 아니지만 그 이제 조명 전문가도 지금 상황을 봐서 지금 이제 설계가 나오면 전문가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또 저희가 지금 19일 날 이미 저희 국장님도 같이 지금 가시는데 벤치마킹으로 좀 많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CCTV도 이제 나중에 얘기지만 CCTV도 좀 많이 달고 네. 여기가 음식을 많이 갖고 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것도 네, 충분히 고민해 주시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16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사업에서 저그 읍면동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 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이게 우리 보통 읍면동에는 전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반찬 만들기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반찬 사업. 네, 네. 밑반찬. 그다음에 뭐 도시락 배달인데 밑반찬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 결국은 보니까 이제 우리 특히 이제 노인 세대들이 많고 또 1인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신노년층들이 또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반찬, 도시락 배달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저도 이제 지역사회보장 협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기 안에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의원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지만 중장년도 많고 또 젊은 청소년들도 혼자 1인 가구인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반찬을 사 먹는다는 게 끝이 없어서 이 밑반찬 사업을 가장 좋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꾸준히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속해 지원해서 이런 사업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많이 좀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과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아마 읍면동장제를 저희가 10월부터 하면서 저희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직접 지금 가구들을 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저희가 뭐 후원금과 연결도 하고요. 또 이제 긴급복지도 연결을 하고 해서 일단 연계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복 나눔 마켓 이번에 송악동에 지금 구 경찰서에 있는데 혹시 뭐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조금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송악동에 이런 얘기가 송악동 옛날 구 복지 행복 가족센터요. 네, 행복가족센터 이쪽이 옮긴다고 가족센터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제가 이제 우원은 우리 뭐 다른 행사가 있어서 시장님을 잠깐 뵈서 얘기를 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우리 송악동 구 행복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이쪽에 가서 보니까 너무 외지고 그쪽을 찾아가시는 분들은 약간 소외되고 약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데 찾아갈 수 없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소 선정할 예. 때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고민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좀 선정해줬으면 좋겠다. 네. 일단은 그 가족센터로 옮기려고 저희가 할 때 검토복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지금 거기가 한쪽에 외져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뭐 버스 노선을 뭐 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또 다시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제기가 돼서 지금 좀 다른 장소들을 한번 저희가 일단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우리 그 어려우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교통이 좀 좋고 이런 데 쪽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뭐 가족센터도 염두는 하고 있지만 더 좋은 장소를 지금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갔다 와보고 난 다음에 여기는 정말 아니다. 그래서 시장님 뵙고 그때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도 고민을 해보겠다. 네, 해서 네, 장소를 다시 네. 찾아보시겠다고는 얘기를 네, 하셨거든요. 이렇게 장소를 찾아볼 때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예. 손쉽게 물건을 구매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장소나 안의 공간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있잖아요. 예. 조금 줄여서 지투 사업이라고 그냥 할게요. 네, 예. 네, 제가 지금 전라북도 그 제공 기준 변경된 안이랑 보건복지부 안을 몇 개 좀 봤었거든요. 그 제공 인력 기준이 좀 변경돼요. 예를 들면 민간 자격증 중에서 일부가 인정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들을 봤는데 작년부터 계속해서 민간 자격 중에서 등록이 폐지된 공고문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글을 좀 봐서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있더라고요. 2023년도까지는 인정하면서 24년도 안에 그 자격 기준을 좀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한데 네. 익산시도 지금 여러 가지 제공 기간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작년부터 네. 해서 이런 기준을 지금 정하는 지침 마련하는 기간이라고 아까 설명해 예,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 수립 네, 중입니다. 예. 그 수립 계획 안에 이런 내용도 혹시 포함되어 있고 혹시 작년도에 제공 기관 중에 네. 이렇게 자격 기준에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들도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들은
같이 고려하고 있는지 지금 질문 그 드립니다.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올해는 이제 신규 사업이 좀 2개 정도 생겨서 신규 사업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 네. 그 제공인력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된 느낌이에요. 지투 사업 보니까. 예. 왜냐하면 계속 이런 바우처 사업에 관련된 네. 도덕적 해이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더 계속해서 있으니까 제공 기관을 좀 더 강화하지 않았나 저는 그냥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지침이 변경된 걸 예.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좀 정할 때 이것이 해당되는 기관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네, 한다던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 봐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아까 신규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고민하는 내용인 거니까 말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뭐 청년 신체 건강 증진 서비스는 추가로 해서 내려왔고요. 네. 일단 저희가 한 가지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투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돌봄 합니다. 청소년. 예,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말씀을 네, 드릴까 했었는데요. 그 23년도 G2 사업 우리 제공 기관의 서비스 유형을 볼 때 한 유형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시장형하고 그 내용이 제공하는 기관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네, 네. 네네. 그래서 하던 것을 줄이거나 할 수는 없는데 이 수요 예측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수요를 어떻게 예측해서 이런 일단은 서비스를 하는지요? 저희가 이제 네. 지투 사업을 할 때는 이제 작년 기준을 항상 일단 기준을 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요를 예측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1년간 작년 서비스 받았던 예, 대상자를 예, 기준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1년간 저희가 이제 뭐 상하반기 점검도 나가고 네, 점검해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지투 사업 하시는 사업자분들하고도 이제 소통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그분들 요구 사항을 저희가 또 듣거든요. 어떤 사업은 이렇게 해서 좀 더 사업이 더 증원이 돼야 된다. 어떤 사업은 감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또 이제 의견 수렴들도 저희가 받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수혜자들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정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네. 들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마다 이 사업이 이제 지속되고 제공 기관들이 매번 똑같지는 않겠지만 제공하시던 기관들이 또 제공하게 되는 게 쭉 갈 거예요.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상담의 질적인 측면에서나 필요할 거니까. 근데 작년 기준을 준해서 보게 되면 올해 계획을 세울 때도 그 영역은 줄어들거나 그런 수요가나 이런 아까 평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 그래서 신규 사업 네, 네, 전라북도 G2 사업 제공 계획도 보니까 익산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청소년 재활 승마 지원 서비스 이런 것도 좀 의미 있게 봤었고 네, 네, 네. 그러더라고요. 익산시에도 공공 승마장이 있으니까 네. 가능은 한 건가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돌봄 청소년 사업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 예, 아 이미 새로운 예. 신규 사업은 2가지 정도로 예, 고민했기 이건 때문에 이제 추가로 그쪽에서 네. 저기 도에서 온 거고요. 네. 한 가지 저희가 지금 더 신청을 했어요. 예. 여하튼 신규 사업도 새로 이제 진행되니까 네,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한 가지는 이제 소득 기준이 없어진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랑 네.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예, 예. 맞죠? 저희가 정사 노인 안마,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등 네. 소득과 무관한 서비스가 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 대상자가 확대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영역은 그만큼 수요가 더 늘 수 그렇죠. 예, 있기 예.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총괄 예산이라서 그 안에서 좀 조정을 해보실 예정이신가요? 네, 그래야 됩니다. 네네. 어쨌든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요 네. 측면이랑 그런 걸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소득 기준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어떨 수 있냐면
흔히 말하는 대로 제공기관이 나한테 편안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상자를 받고 그렇지 않은 대상자는 배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속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네. 크리밍 현상이라고 그런 것들이 좀 뭐 시에서도 기준 마련할 때 네, 조금 네. 더 고려해 보셨으면. 기준 마련 네. 시 수혜자 입장에서 저희가 한번 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공기관의 네. 입장도 있지만 예. 수혜자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주체인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그런 일이 좀 발생치 않도록 네, 네.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행복마켓 이전 문제 네, 네.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네, 네, 제가 네. 지난번에도 예. 계속 그 장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네.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다른 곳으로도 지금 같이 예, 지금 고민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그 나눔 마켓은 좀 수혜자 입장에서 올해 저희가 많이 그 수혜자 입장에서 뭐 마켓 물품도 수혜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겨울 장터를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읍면동장제를 하면서 그 읍면동에서 필요하신 분들에서 100세대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부식 있죠. 뭐 심지어 저희가 사골국, 만둣국, 떡국 이런 것까지 그분들한테 다 맞춤형으로 또 이거를 읍면동의 의견을 또 수렴을 했고요. 저희 또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 선생님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부식은 그렇게 저희가 챙겨드렸고 그다음에 겨울 이불 등도 저희가 뭐 좋은 걸로 해가지고 지금 극세사 이불 를 또 챙겨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전북은행에서 마침 맞춰서 후원 물품이 들어와서 겨울에 필요한 내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네. 저희가 100세대 정도 챙겨드렸고 또 그날 밥차 300분도 저희가 그 1월 저희가 쉬었거든요. 1월에 뭐 적은 양이지만 그 겨울에 필요한 그런 사골국과 아까 말씀드린 만두 이런 좀 겨울에 필요한 그런 부식들을 저희가 따로 챙겨서 구입을 해서 다 챙겨서 드렸습니다. 네. 300세대까지. 워낙 반응이 좋고 네, 찾아오시는 네. 분이 네. 엄청 많은데 네.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은 거기를 찾아가는 이동자들의 편의성 아까 네. 이제 문제 그리고 네.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종사자의 편의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전할 계획하고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승강 기능이 네, 없어서 네, 네. 그 많은 물품들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이동하고 장소 네, 보관하고 있는 네. 공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같이 잘 고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난 업무 보고니까 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사업이 있잖아요. 예. 예산이 9억 4,900만 원이에요. 그냥 이 균특이 들어갔어요. 그냥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그 위한 그 균형 발전 특별법에 이렇게 예산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비에 대한 부분 예산은 따로 별도로 있고 이 균형 균특에 대한 그 매칭 사업이 또 따로 있어요. 사업들이. 네, 네, 예. 그죠? 이 부분들은 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시비로 따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냥 지역사회 보장체 사업이 아까 우리 저기 김순도 의원님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이 예산의 범위가 5억 3,600만 원이에요. 그죠? 저희가 지금 네. 12 예산이요. 예, 시비 전부죠. 예. 근데 이제 별도로 저희가 만드는 네. 거예요. 예? 별도로. 예, 예. 후원금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네.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네, 그냥 네. 매칭이 아니고 우리 시비로 별도로 예, 한 예. 사업이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근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사업들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지금 어떤 사업을요? 지역사회 보장체 사업들을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전국적으로 있는 하고 있죠. 거고요. 예, 저희가 아니, 이제 지금 예, 하고 예.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지원 범위가 뭐 가까운 김제나
둔산이나 전주나 우리 예산 범위가 5억 3,600만 원의 범위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5억 3,600만 원에 대한 범위는 지역사회부장 협의체는 1억 100만 원이고요. 5억 네. 6,500은 저희가 지금 그 아니, 발굴해서 이두 지원하는 개하고, 아니 이 사업이 두 개가 있어. 은변동 사회보장체 협의체가 특화사업 예, 예. 추진하고 같이 가잖아요. 아. 이 두 개의 사업을 예. 통틀어서 지금 5억 3,600만 원이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우리 익산시에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운영비는 1억 1,000이고요. 네. 읍면동 지역사회부장 협의체 운영비는 1억 5,10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억 6,500에는 지금 다 저희가 네. 지금 저희 익산시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장 현장 방문제라든지 뭐 1인 가구 안부 살핌, 뭐 2기 가구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비에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예. 타 지역보다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건 저희가 이제 후원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아마 그 저희가 후원금을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는 비슷한 시군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운영에 착오는 없고요. 예.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지역사회 보장체 실무 회의에 때 수당을 많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변화, 이 사업의 이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는가? 이 매뉴얼이 그냥 이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방과후 교육 지원 있는 사업, 독거노인 뭐 읍면동. 반찬 사업, 네. 예? 이 고독사의 사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네. 사업들이 예. 좀 시내권은 좀 많아. 그죠? 여기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네. 그죠? 예. 이 사업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에 뭐 실무들 회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 정말 필요한 상태에서 읍면 동장한테 뭐 조언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매뉴얼이 있냐는 얘기예요? 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 또 특화 사업을 해서 내려보낸 사업이 작년에 이웃의 돌봄단이고요. 그거는 익산시 전체 29개 읍면동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자체적으로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또 이제 대표 협의체에서 심사를 해서 일단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이 수혜자하고 지원 금액이 딱 보니까 뭐 모윤동 같은 경우는 수혜자가 48명이에요. 그죠? 네. 280만 원이야. 그다음에 송악동 같은 6명을 받았는데 240만 원이야. 네. 예? 예. 이 차이가 그건 이런 이제 걸 사업별로 이런 거 보면은 예. 예. 뭐 영등동 같은 경우도 264명에 210만 원. 예? 고독사 막 이런 기준들이 좀 어떻게 매뉴얼에 가는 건가 한번 보니까 이제 지금 예. 읍면동에서도 지금 보면은 예. 저희가 그 후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뭐 그다음에 뭐 개인 가정은 10,000원, 그다음에 업체는 3만 원 해서 읍면동도 따로 지금 후원금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또 그런 후원금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부 예산이 들어가고 후원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다 후원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요? 예.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이웃애들 보면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시에서 지금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건 또 각 그 읍면동 별로 그 사회보장 협의체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제 금액에 따라 다르죠. 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명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크면은 많을 수가 있고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지원하는 금액이 적으면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네. 복잡해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네. 이것을 자세히 좀 저한테 설명을 해줘야 어느 가지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우리 정책보좌관님들이 자료를 준 것과 네. 우리 지금 그 과장님하고 이야기가 조금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좀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러면 네. 저희도 읍면동에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지금 자료를 요청을 해주시면 그 방향에 맞게 저희도 읍면동의 그 사업 하나하나를 다 조사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이 부분 사업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 담당 계장님이나 정확히 알고 가야 꼭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면 다른 신규적인 사업을 더 추가해야 하는 건가? 우리 체감을 느끼게끔 예. 거기에 되는 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의 대상이 그 현실에 맞게끔 지급이 되는 거에 대해 의구심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저희가 드리는 이제 거예요. 예. 지금 각 읍면동 사회부장 협의체에서 이제 심의를 하지만 다시 또 우리 익산 대표 협의체에서 또 심사를 해서 그 사업이 내려갑니다. 예.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뭐 밑반찬 뭐 제공하는 것이 횟수도 적고 그냥 뭐 제가 보면은 그냥 요식행위 같아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일단 이제 예산이랑 그 부분 그런 부분 그러면은 때문에 네. 왜냐하면 계속 받다가 그걸 기대하다가 한두 번 하고 끊어. 그럼 언제 들어올 건가? 자꾸 와가지고 또 뭔가 관리를 받는 것 같아. 예? 그것을 정확하게 분기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예.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런 이런 걸 내용은 정확히 있어요. 만들어서 예산이 네. 예산이 매뉴얼이 없다면은 정확히 해준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예산을 뭐 10억을 쓰든 20억을 더 쓰더라도 이런 걸 정확히 만들어야만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 느낍니까? 일단 그 부분은 국장이 한번 읍면동에서 그 부분은 제가 읍면동에서 무슨 뜻인가 알겠죠? 네, 예. 그 지적하신 사항 잘 알겠고요. 그 의원님 업무 말씀하신 보니까 네, 말씀하신 네. 대로 저희가 매뉴얼을 다시 꼼꼼하게 점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 보면은 뭐 횟수가 뭐 한 번, 두 번, 뭐 이는 부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네. 읍면동 사회부장 아니, 꼭 협의체에서 해줄- 결정을 하는 네, 거고요. 꼭 해줄 저희가 것은 이제 제가 볼 자료로 때는 한 제출을 달에 한 하겠습니다. 두세 번씩은 해야 할 예. 부분이 있는데 한두 번하고 그냥 마르니까. 예? 이는 부분들에서는 정확한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한다. 네네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필요한 네네. 예산을 지금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예, 예.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뉴얼 이상입니다.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전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양정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양정민 의원입니다. 익산시 복지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복지정책과에 감사드리면서 주요 업무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이로운 밥차 추진이 2024년 2월부터 진행되는데 네. 위에 사업계획로는 1월부터 진행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에 통장 책임제 때문인지 뭐 향후 어떻게 계획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밥차는 저희가 2월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통장 책임제로 아까쯤에 진행하신다고 했었는데 2월, 네. 3월, 4월인가? 그 지금 부분은 읍면동장 어떻게- 책임제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을 해왔는데 다 읍면동에서 맞춰서 진행되는지. 밥차요. 네네. 밥차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센터하고 함께하는 이동 밥차를 이제 네네. 네 군데 지금 동산동, 뭐 모현동, 어양동, 함열 네네. 지금 저희가 지금 거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부속복지관하고 원광 저기 자원봉사센터하고는 저희가 매주 하는 밥차는 또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통장이 진행하는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인가요? 네? 통장 책임제 하에 예. 그- 이제 읍면동장 책임제는 저희가 이제 하나의 그 행정 정책으로 저희가 정책을 만들어서 10월부터 방문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뭐 마켓을 이용할 분이 있으면 마켓 이용을 하고 긴급 지원할 분이 있으면 긴급 지원을 하고서 각종 서비스로 다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통장 책임제 하에 많은 부분들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좀 원래 진행되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놓칠 수도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다이로운 밥차랑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각자 나눠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뭐 진행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하고 싶지만 이제 인원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안 돼서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좀 배분을 좀 잘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물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정기 기부자 CMS로 등록된 인원은 몇 명 정도일까요? 저희가 지금 정기기부에 400명 정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증가도 했다, 또 줄기도 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감소 추세. 저희가 지금 CMS는 좀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 2023년도부터 3개년
그 행복 나눔 마켓이랑 뱅크 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이랑 개인 수보다는 지급 대상 시설은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이에 대해서 CMS 감소라든지 기부 물품 접수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지금 싶습니다. 저희가 기부 물품하고 후원자는 지금 지속적으로 발굴을 올해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CMS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확대를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뉴스나 이렇게 뭐 익산시 블로그를 보면 익산시 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 기부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기부자들이 익산시에 이렇게 기부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뭐 혜택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기부했다라는 걸 뭐 증명할 수 있다라든지 다른 기부에 대한 네.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지 적십자라든지 관련했던 기부에 대한 형태의 뭐 팻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내가 기부를 했다라는 걸 증명하거나 CMS를 정기적으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익산시도 이런 부분이 있어야 CMS가 지금 줄어들거나 뭐 기부하는 부분들이 줄어드는 부분처럼 향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손진영 의원님도 걱정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원이라든지 지금 지원에 대한 비용들이 공적 자금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지금 지방 재정 확보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형태의 비용들도 많이 지금 있을 것이고 다른 형태가 있을 텐데 이런 비용들이 수반되지 않도록 그런 비용들로 차라리 처리가 되고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운영비나 다른 인원들에게 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형태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른 부분 뭐 지금 기부 물품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이 필요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발굴하고 계시다고 하신 만큼 네, 네. 다른 부분들도 봤을 때 나도 익산시에 이렇게 기부를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형태로 생각을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를 저희가 좀 한번 발굴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들도 지금 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전북은행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다리는 것보다 찾을 수 있는 방법, 홍보 네, 방법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네, 지금 네. 그 생각하고 계신다고 예, 예, 하셨으니까 예, 예. 2024년에도 고민하시는 만큼 복지 정책이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좀 이번 연에는 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네, 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죄송한데 제가 여기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그래서 기부자님들한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뭐 기부자의 밤 이런 것들을 개최해 가지고 기부하시는 사람들이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계획할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계획하신 만큼 많은 시민분들이 기부하고 진짜 복지를 위해서 많이 쓰여진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양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방금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기부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기부 금액으로 이게 어떻게 쓰여지고 했는지에 대한 그 우리가 보고회 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시간들이 좀 우리 후원자분들 모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CMS라든지 이런 기부를 계속 이어서 갈 수 있고 이 얘가 그 저희 노인복지회관 네, 노인복지회관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뭐 이렇게 행사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 전에 영화 상영 전에 이제 후원해주신 그 금액들이 총 얼마고 어떻게 쓰여졌고 네. 이런 식으로 또 보고회를 하더라고요. 잠깐. 네, 그때 저희가 한번 초대돼서 가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제
앞서 우리 조남성원님 말씀하신 거 우리 지역사회 복지 특화 사업 이거 저희 자료에는 이제 이게 12하고 그 기부금하고 네네. 합쳐져서 모든 게 이제 지출됐던 내용이 합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 나중에 설명을 드릴 때 사실 이제 그 지역별로 동별로 면별로 사업이 다 다르고 네네. 당연히 수혜자 그다음에 지원 금액도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후원 받은 금액 내에서 하는 네. 거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야 그게 팩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마다 왜 차별이 되고 왜 여기는 10명이 받고 여기는 왜 5명이 받았냐 이런 내용들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게 12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일부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이 저희 그 동마다 면마다 후원금으로 후원 금액 내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을 아까 그렇게 안 하시길래 답변을 좀 답답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희 그 G2 사업의 그 제공 기관들에 대한 어쨌든 그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 이 기관들에 대한 좀 기관들이 좀 인증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그 투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인증 제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 기관은 G2 사업으로서의 뭐 요건이라든지 양질의 서비스, 인력, 그다음에 우리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 이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기준에 다 통과한 인증해준 그런 기관들이 지금 2곳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관들이 지금 참여하는 나머지 80개 이상의 이런 기관들도 이렇게 도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기관들도 이제 그런 영향들이 좀 높아질 것이고 그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도 훨씬 더 이제 그 좀 질 높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전라북도 이런 인증 프로그램과 연계해가지고 우리 익산시 기관들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유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뭐 사실 뭐 어디 예산 때 많이 질의도 드리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요. 올 한 해도 우리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위기 가구 그래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또 저는 아까 봤더니 고독사 거기에 청년이 빠져 있더라고요. 청년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에 제외되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중점 있게 좀 관심 가져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가 놓여지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 또 하나에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최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과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계장 이하나, 청소년복지계장 심선미, 평생교육계장 이연주, 효인재양성계장 김애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직원들은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과 평생학습 지원으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하는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과 26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29쪽 2023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 지원에 3개 사업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초중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에 11개 사업 17억 5,900만 원, 학교시설 9개 사업에 9억 9,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민 육성을 위하여 여가부 지자체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에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도내 최고로 선정되어 국비 2,500만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여성가족부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A등급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23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3개 부문에 6,900만 원, 익산시 평생학습관, 문예교육센터, 디지털 배움터, 특화 프로그램 95개 1,243명이 참여하였고 우리 동네 늘 배움터를 확대 운영하여 92개 강좌 84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사랑 장학재단 5개 사업에 13억 4,400만 원, 온라인 코칭 사업에 750명 2억 8천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481명 3,900만 원, 효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8개 사업 8,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원어민 강사 배치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에서 원어민 강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추가 강사 인건비를 주지 못하여 감액하였고 2024년도에도 추가 사업 진행이 어려워 예산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31쪽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3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관내 유아, 초, 중고 대학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비,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27억 7,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4개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 지원으로 7억 원을 지원하고 초중고 교육기관에 대한 10개 보조 사업에 16억 6,200만 원을 지원하며 6개 학교 시설 사업 지원으로 4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조 청소년 활동 및 건강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총 56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은 43,994명이며 관련 시설 및 단체는 15개입니다. 추진 계획에는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 중 최우선 중점 과제로 농촌 지역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에 5천만 원, 청소년 연합회 및 청소년 의회 구성에 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유해 환경 예방 활동 강화로 유해 환경 지도 단속 및 범죄 예방 활동에 50회 4,300만 원, 청소년 건강 지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에 2,500여 명에 3억 1,9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참여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청소년 시설 운영 지원에 7개소 22억 2,200만 원,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건립에 1개소 15억, 청소년 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에 4억 8,400만 원, 청소년 복지 비전 사업 356명에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5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9,400만 원으로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담센터는 13명의 인력으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재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상담 및 프로그램에 8,896명 2,3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운영에 따른 1388 청소년 지원단, 학교 지원단 등 9회 개최 400만 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12,635명에 3천만 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6명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학습, 자립, 급식,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지원을 하겠으며 중고 유형군 청소년을 찾아가는 상담 및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 청소년, 학부모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주 1회 850여 명에게 제공하겠습니다. 36조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1억 3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은 익산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지역 특성 및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 교육 및 지속 가능한 온 오프라인 평생 교육으로 자발적 학습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평생학습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에 66개 900여 명에 6,400만 원, 성인 문해교육 확대 운영 및 지원에 5개소 1,100여 명에 5억 3,100만 원, 우리 동네 늘배움터 운영에 40개소 1억 3,700만 원, 익산 시민대학 운영에 10회 5천만 원, 퇴근길 학습 한잔 운영 15개 300명 1,500만 원, 8,500여 명 5,800만 원 사업비에 익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37쪽에 익산사랑장학재단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 대학생에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및 장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익산사랑 장학금을 274명 2억 9,900만 원,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지원 사업 500명에 3억 원, 도전 인재 장학금 지급에 300명에 1억 5천만 원, 다다 익산 장학금 75명에 1억 5천만 원, 익산 장학숙 운영에 24명에 4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 효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총 6개 사업에 5,900만 원 예산으로 추진 계획으로 이야기 할머니 효행 예절 지도사 양성 및 파견 교육 2,000명에 3천만 원을 지원하고 효사랑 나눔 문화제를 300여 명 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효행 스테이 캠프, 전국 효실천 사례 공모전, 효행 스토리 도서 제작 등 다양한 효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 수행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준비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순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33페이지 익산형 다이롬 고구 역량 강화 사업 800만 원인데 이게 보통 네네. 어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은 그동 이제 초중은 저희 익산교육청에서 모든 교육 지원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적게 된 것을 저희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 18개 고등학교인데 지금 여산고와 이리 공고가 빠지고 16개 학교에 대해서 이 한 학교당 저희가 500만 원씩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력 증진과 특기적성 사업을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학교별로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원래 이게 2천만 원 사업이 아니었나요? 예, 저희가 그렇게 올렸는데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저희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 사업이라 좀 금액이 저희 예상했던 바와는 적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500만 원에 맞춰서 우선은 학교에다가 우선 이 금액에 맞게 지금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출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였습니다. 하고 계획서가 왔어요. 아직은 지금 아직 그 준비 중입니다. 아니 사업 가지고 다시 추경이나 다시 예산이 지원되면 어떤 네네네.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안 온다고 하면 네.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이런 걱정 좀 되고요. 네. 보통 학교 역량 강화라고 하면 학교에서 보통 고1, 2 때부터 시작해갖고 대학교 진로 진학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나 심야학습 지원 이런 쪽이나 면접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면접 네네네. 특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학교 와서 보통 한 학교 와서 1년에 2번 정도는 제가 2번 많이 하는 학교는 한 4번까지 학교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이면 이런 사업 자체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받았던 사업 계획서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금액이 이제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이 500만 원으로 이제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을 하고 혹시 의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혹시
더 추가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은 학교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 요청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강사료가 보통 조금 서울에서 모셔오는 강사분들이 이 하는데 보통 최하가 500에서 1000만 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500만 원 사업 갖고는 자체 사업이 누구 강사를 초빙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네네. 추경이라도 혹시 네네.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에 연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 하나도- 사업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처음 사업이라 상당히 저희도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많이 고견을 받아서 제가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네, 김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 저희 원어민 외국어 센터 있잖아요. 네네네. 외국어 센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한 이후에 제대로 한 번도 저는 제대로 활용이 되거나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 부서를 떠나서 도교육청하고 우리 익산교육청, 우리 익산시 함께 이걸 좀 머리를 맞대서 이 공간을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이걸 좀 외국의 센터로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걸 좀 올해는 그냥 뭐 도교육청에서 외국어 강사 채용이 어려워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만 짓지 말고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네.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비를 이제 2억 3,700을 들여서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 원활하지 못해서 올해는 사업을 폐지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사업을 시에서 우리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아무래도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 조금 관리가 필요한 우리 청소년들이 오다 보니까 제재하고 관리하고 또 지도해야 할 선생님의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저도 알거든요. 네. 근데 그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보고를 들은 이후에 저도 이제 도교육청하고 도 의원님한테 한번 잘 상의를 드려서 인력을 충원을 해서 이제 시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주말이라도 네. 이 공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제안을 하고 할 테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좀 머리를 맞대서 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 공간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렇게 네. 잘 해왔는데 전혀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네. 또 교육청하고도 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말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철 민원 행정계장, 고숙정 여권 가족계장, 김몽 지적계장, 이왕래 공관주소계장, 최광수 토지관리계장, 오건재 지적제휴사계장, 최성용 함열 지적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윤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종합민원과를 시민중심 민원부서로서 친절행정 민원 만족도 향상과 지역행정 구현 및 공간정보 인프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성과는 유물로 가림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입니다. 여권 발급량 증가로 민원 대기 지연입니다. 농협 출장소 철수 수납 업무 추가와 2023년도 코로나 종식에 따른 민원 대기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 여권 발급 창구 위치 및 여권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안내문을 민원실 내에 추가로 비치하여 민원인 혼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시민 감동은 민원 행정 서비스 대표 부서로 육성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친절 행정 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직원 친절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 행정 서비스 시행으로 야간 민원 운영으로 매월 월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 운영으로 25대로 365일 연중 휴무로 개방 및 119종의 민원 서비스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민원 후견자 71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행정 서비스 자체 평가로 방문 민원 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10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신속 정확한 시민 중심의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추진하겠으며 지적 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 공부 정리 자료 전산 DB 구축하고 지적 연속도 미등록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관리 및 홍보 및 공간 정보입니다.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 정비를 10년 이상 노후된 건물 번호판을 6,000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정보 안내 시설물 설치 1,117개를 하겠습니다.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읍면 확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추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을 하겠습니다. 산정 지가 검증하고요. 지가 열람 및 의견서 접수하고 의신청 검증 및 부동산 개별 공시지가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요. 지가 결정 고시하고 이의 신청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지적 제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관계 협의 및 조정토록 하고요. 지적 확정 예정 조서 통지 및 의견 접수토록 하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및 경계결정을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적도와 현장을 일치되지 못한 경계 분쟁 방지 및 지적 측량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인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그 민원인 후견인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게 민원 116페이지요. 116페이지. 이게 민원 후견인으로 위촉이 되면 이게 몇 년의 뭐 임기가 있나요? 1년간 유지를 합니다. 그럼 1년마다 매일 위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촉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부서마다 지정을 하나요? 저희 공무원을 통해서요. 계장급으로 71명을 위촉을 합니다. 항상 똑같아요. 71명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그 민원 복합 민원 처리 몇 건 정도가 이루어졌어요? 작년에 몇 건 정도 하면은 작년에 저희가 그 민원 후견제를 통해서 처리된 건은요 26건이었습니다. 복합 민원 처리요? 예, 복합 민원으로 처리된 건수가요. 저희가 작년 기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94건이지 저희 자료에는 24건이요? 저희가 지금 2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요? 예.
지금 제가 참고로 한 번 네. 더 여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 의견인재를 통해서 처리된 민원 건수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복합 민원입니다. 복합 민원, 네, 네, 네. 네. 우리는 후견제로 처리한 것은 26건이 맞습니다. 제가 본 자료로는 이제 94건으로 지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복합 민원을 해결한 후에 예, 이 자체적으로 그럼 뭐 만족도 조사나 그런 건 이루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요. 음. 그 저기 그 아니 방금 지금 말씀하신 아까 민원 후견인제 전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네. 그 복합 민원에 대해서만 지금 여쭤보는 예, 거예요.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분기별로 그럼- 예, 예. 그럼 작년에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저희가 해서요. 저기 작년에 종합적으로는 지금 93%가 만족한다고 그렇게 답했거든요. 93%요? 예, 예. 근데 왜 우리 지원관님하고 자료가 왜 안 맞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그 지금 말씀하신 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전체적인 민원 후견인제에 대한 예. 거기에도 만족도 조사를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계속 그냥 복합 민원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예,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죠. 담당하시는 예, 예. 분 혹시 어느 분이신지 네, 말씀하. 저기 지금 복합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만족도 조사를 지금 그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죠? 예, 예. 네, 이루어지지 않는 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제 이 민원 후견인제가 그 전문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지금 공무원으로 지금 담당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까 예, 71명으로 예, 하고 예.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민원 후견인제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느 분야에서 민원이 더 많은지 어느 분야에서 민원이 좀 적은지를 파악이 돼야 그쪽 분야에서는 인원을 좀 확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인원을 축소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71명 유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예, 예.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서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일 처리가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보시는 한 해가 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영정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 그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꼭 네, 예, 보고를 알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종합민원과는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항상 뭐 악성 민원, 뭐 구질 민원에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알아주지 않는 뭐 과일 수도 있지만 예. 고생하신다는 거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서운하게는 듣지 마시고 예, 이거는 예. 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24년도 업무 보고인데 사실은 가장 컸던 문제가 올 예산 세울 때 예, 예.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때문에 예산이 깎이고 또 애결이가 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지금 사업 설명 자료가 없어요. 예, 예. 그렇죠. 야, 이 과의 특성상 항상 계속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예. 우리 담당 과장님, 계장님들도 본 예산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사업 보고를 하는데도 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이 없으신 것 같다. 전년도에 우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예산이 저희 상임위에서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결에 가서 한번 더 살려보겠다는 의지 표현을 못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당일날 하셨던 것도 알고 있으시잖아요. 예, 예. 뭐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도 이해는 돼요, 저희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한 번씩 고민하시고 대비도 하시고 이런 일도 좀 겪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도로 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좀 사업 설명 자료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5개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그때 예산을 다룰 때 뭐 문제 지적도 하고 서로 고민도 많이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좀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됐든 올해 이제 이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은 지금 몇 월 달부터 시작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월부터 절차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하는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공고고시를 할 겁니다. 이제 그 이런 업체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도 많이 있나요? 관내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 사업에 150억 정도 되고 예. 올 예산도 2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또 큰 사업인데 예. 아무래도 예산이 크다 보면 또 업체들이 많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준비하는 업체들이 뭐 특혜네, 뭐 이게 문제가 있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는 예. 거예요. 우리 담당 과에서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로 넘겨서 하나요? 저희가 이제 방식이 이제 아직 방식이 결정이 나야 되만이 어떤 방식을 할 것인지 이제 방식이 결정 나면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여튼 뭐 처음 시작하는데 무리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실까요? 네. 그 이제 역시 이제 선배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같이 공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딱 그 자료를 가장 먼저 찾았거든요. 올해 20억으로 어디까지 어느 구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를 가장 먼저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결제랑 맡은 부분이 있는데 설명 그때 한번 하고 왔을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그때 당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추후에 이제 뭐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 구간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한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해서 보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그렇게 들고요.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없으시죠? 관련해서 위원장님 네네네. 저희가 그 자, 자료는 말씀해주세요. 추후에 의원님들 개별로 설명 자료로 그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예산 삭감한 것 중에 우리 그 민원 업무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그 워크숍 예, 예산 그렇습니다. 삭감을 했잖아요. 예. 제가 워크숍을 왜 삭감했는지는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같이 직장 내에서 늘 같이 얼굴을 보고 일하는 직원들과 또다시 워크숍을 가는 건 우리 직원들의 이건 혜택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정말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랑 무엇인지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조사해서 추경에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계 정선희 계장입니다. 보육계 강명경 계장입니다. 육아지원계 정명욱 계장입니다. 드림스타트계 임채한 계장입니다. 아동보호계 김묘아 계장입니다. 익산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갑진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립니다. 저희 아동보육과는 지난 한 해 오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업무 추진에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보육 업무에 국무총리 기간표창을 수상하였고 아동 친화 부분에서 아동총회 보건복지부 장관 기간표창, 아동보호체계 구축에서 보건복지부 기간표창을 수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아동보육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중점 추진 방향,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68페이지 23년 주요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반성입니다.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추진 연구 용역이 계약 유찰 등으로 추진이 좀 지연돼서 지금 올해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4년에 아동 친화도시 인증 체계가 변화돼서 오히려 늦어진 게 그 변화 체계에 맞춰서 용역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반면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변경된 내용으로 용역 추진을 해서 상위 단계 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 관리 필수 맞춤형 서비스에 미해당 시 서비스 연계 자원이 좀 부족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점을 보완해서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을 계획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4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71페이지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고 사업 내용은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 친화 5대 요소와 6대 영역을 이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 제5대 아동의회 정례회와 해단식을, 3월에는 제6대 아동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아동 권리 교육과 성인 대상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사업,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교육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5월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문화 공간 홍보물 제작과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아동의 놀 권리와 참여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 용역을 아동 친화 구성 요소에 맞춰 6월까지 완료하고 12월에는 상위 단계 인증 평가서를 제출해서 25년 6월에 상위 단계 인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여보 아동 보호 체계 고도화입니다. 사업비는 68억 8,1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아동 시설과 전문 기관 등 8개이고 종사자나 생활 아동, 입양, 이탁 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시설에 59억 3,7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사자에게 특별수당, 명절수당, 야간 근무수당으로 2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 생활아동 지원으로 1억 500만 원을, 입양아동과 가정이탁 아동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 가정이탁 보호비 등 5억 7,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시설 지도점검과 안전점검, 그리고 아동인권점검, 보호 대상에 대한 양육사항을 점검하고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 결정에 관한 사항 논의를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73페이지 취약계층별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162억 2,1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아동수당 대상자와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아동, 아동급식 지원 아동, 보호 종료 아동 등 14,902명이고 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수당을 1,852명에게, 그리고 아동발달 지원 계좌 1대1 매칭을 2,334명에게 지원하겠습니다. 1대1 매칭 지원 사업이 좀 대상자와 가입 연령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주거 대상자 중에 12세에서 17세까지였으나 올해에는 국민기초 수급자 중에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대상자로 확대됐고 연령도 0세에서 1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결시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됐고 700명에게 부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급식 부식 공급업체 현장 점검과 아동 급식 만족도 조사, 그리고 대상자 수급 자격 재판장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급식위원회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과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을 51명에게 5억 5,200만 원을, 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1인당 1,000만 원씩 10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지원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지원금으로 8명에게, 1대1 매칭 자립지원금을 10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의 안심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675억 9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어린이집은 150개소, 교직원은 1,483명,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4,330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를 238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년에는 아동수 감소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반 정원이 50% 미만인 영아반에 운영비 올 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익산 같은 경우는 8개 반에 2,800만 원이 그 신규로 지원이 되고, 정부 지원 시설 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건비 지원 기준이 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 63명에게 4억 5,100만 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유아 보육료 3호세 누리가정 보육료로 4,013명에게 지원하고 54개 야간 원장 어린이집에 9,8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4,013명에 대한 급간식비로 5억 3,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는 3,754명에게 255억을 지원하고, 그 3호세 아동 필요 경비가 10만 원에서 3만 8천 원 인상돼서 13만 8천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으로 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10개소, 국비 지원 기능 보강 사업으로 8개소에 지원해서 노후된 시설이 개선돼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재혼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 가입을 하고,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통하여 안전이 확보되고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5세 미만 아동 323명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부모급여로 1,147명에게 162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0세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30만 원이 인상이 됐고, 1세의 경우 35만 원에서 50만 원, 15만 원이 인상 지급됩니다. 열린 어린이집 86개소 중 상반기 중에 43개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재지정 시기가 도래한 43개소 평가를 통하여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신규로 10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2024년 신규 사업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지수를 검사 등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업비 16억 8,100만 원이고, 공공보육 그 영역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18개소를 포함해서 공공형 어린이집 18개소, 직장 어린이집 6개소 등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6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과 수탁자 선정을 하고, 그 공동주택 준공 일정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입주민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함이 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어린이집도 당초 일정대로 4월에 개원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6개소에 5억 8,500만 원으로, 개원 시기는 2024년 하반기에 3개소, 25년 상반기에 3개소로 어린이집 개원 일정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8개소에 8억 4,8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23년도에 공공형으로 재지정된 3개 어린이집에는 교육환경 개선비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 시기가 도래하는 10개 공공형 어린이집은 재지정 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는 공공형 신규 지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 실시해서 그 질 좋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억 9,900만 원으로, 육아센터 사업비가 4억 6,300만 원, 이 중에 시간제 보육 사업비가 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 평가제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등 11개 사업에 18,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 놀이체험관, 장난감 대여, 상담, 부모교육, 시간제 보육 등 13개 사업에 6만여 명에게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연계 사업으로 야외 가족장 운영, 가족체험 행사 등 10개 사업에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6개 어린이집에서 14개 반을 운영하고, 주간 시간제 보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 반을 포함 8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야간, 토요일, 공휴일 시간제 보육 각 2개 반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그 기후친화 폭염 쉼터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신규 그 놀이터에서 신규 놀이터로 설치된 실내 놀이터의 그늘막과
그리고 쿨링 포구 등을 설치해서 여름철에 아이들이 놀이터 이용에 좀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6,900만 원입니다.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서 11월 1일 개관을 하여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용자는 한 6,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놀이체험과 프로그램을 연계한 어린이집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정 양육 지원 사업 5개, 지역사 연계 사업으로 5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부권의 중심에 위치해 영유아 부모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사업비 3억 9,4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임산부입니다.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아동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이기 아동 발굴로 아동 가구의 양육 환경과 아동 발달 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으로 선정된 238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은 38종으로 사업비 1억 8,200만 원으로 기본 서비스 1종과 아동의 전인적 발달 지원을 위한 필수 서비스 13종, 24종의 맞춤 지원 서비스를 추진해서 드림스타트 아동 가정의 건강한 성장에 도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의 협력 지원 기구인 운영위원회나 아동복지기관 협의체 운영 등 시기에 맞춰 운영하겠습니다. 81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추진입니다. 학대 조사 피해 아동 조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인력은 7명으로 24시간 대기 근무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말 기준 아동 학대 대응 현황은 250건이 접수돼서 156건이 학대로 판정됐고 이 중에 148건은 온가정 보호하고 8건은 쉼터로 분리 조치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례관리는 497건으로 집중 사례관리 20건, 일반 사례가 260건, 217건은 모니터링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민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아동정보 연계 협의체를 매월 운영하고 월 2회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사례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이아동 행복 지원 사업을 분기별 조사를 실시하고 고위험 가구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반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마음치유 캠프를 1회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1월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과 예방주간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4년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동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보건복지에서 한 6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들 지원하는 금액, 나이 자꾸 변경돼서 아유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지금. 어찌됐든 뭐 변경되고 하고 예산이 더 높아지고 하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5분 발언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너무 어려워서 또 폐원을 해야 되고 또 법인 같은 경우는 또 폐원도 마음대로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5분 발언 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올해는 좀 강구도 좀 한번 해보시고 물론 예산만 많으면 뭔 문제가 있겠냐마는 예산이 풍족지 않더라도 그 상황 안에서 좀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어린이집 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의 민원 사항을 하나 전달드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행정에 내야 되는 각종 서류들은 넘쳐나고 맞습니다. 그렇죠. 좀 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미치고 팔짝 찍었대요. 죽게 생겼는데 서류는 서류대로 더 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시 자체적으로 있다면, 물론 뭐 국가에 제출해야 되는 거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민원 서류랄지 이런 부분은 좀 완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여기서도 감사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좀 완화해서 서로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필요 없는 서류는 좀 과감히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제 뭐 어려운 상황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민원도 있고 하니까 좀 네, 네. 한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있잖아요. 네, 네. 여기는 지금도 뭐 각 읍면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일괄로 하나요? 예전엔 지금 지금까지 그 전부 다 읍면동에서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네. 그 적정한 그 공급 업체, 부식 공급 업체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읍면동별로 지금 그럼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두 이 지금은? 군데입니다. 두 군데? 네, 네. 몇 년 전에는 세 군데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애초에는 심사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지금 계속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그리고 군데가- 네,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는데 계속 두 군데가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업체가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군데에서 경쟁도 치열하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네. 또 뭐 물론 다 잘하고 계세요.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대신에 이 공급 업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냈을 때 네. 입찰 자격에 네. 과도한 조건이 좀 붙어서 신규 업체가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뭐 냉동차도 몇 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예, 그 기본적인 운영할 수- 건데 예, 예.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여기도 뭐 냉동 탑차가 뭐 한 대만 있어서 시작을 했었는데 물론 이렇게 규모가 네, 커졌기 네, 때문에 네, 차도 네. 있어야 되겠지만 네, 네.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규제가 있어서 신규 업체 참여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게 11월, 12월에 다 끝났죠. 그 읍면동에서 접수가 다 해서 네, 정했을 업체 선정이 다 업체 선정 다 됐습니다. 됐죠. 네, 네, 네. 그 읍면동별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한번 네, 네, 제출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예산 때 뭐 충분히 뭐 자료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좀 많이 이루어져서 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방금 우리 박철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제가 어제 5분 발언과 관련해서 네, 네. 추후에 이제 그 5분 발언 이후에 결과는 따로 와서 저한테 네. 보고를 하셔야 되니까요. 네, 네, 그때 뭐 추가적으로 네, 네,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열린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형 네. 어린이집 그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걸 할 때 사실 왜 취약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좀 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이제 그 그 부분은 규정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네. 선정 기준표가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익산시만에 우리 자체적으로 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해서 네. 어쨌든 이제 보고 하러 오실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근데 뭐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좀 당장 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네,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서부 육아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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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도 얘기 많이 봤는데 혹시 이용객들의 불편 사안이라든지 뭐 개선 사안들 뭐 접수되는 것들은 있나요? 저희가 이제 리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간단하게 음식 섭취라든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그 탁자를 구비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해놨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좀 간단한 그리고 이렇게 서로 배려를 하면서 이용을 하면 좋은데 약간 좀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차라리
그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 실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따로 네.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실내에 있다 보니 뭐 간단한 음료나 샌드위치, 쿠키 이렇게 사온 준비해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좀 약간 실내인데 불구하고 냄새가 좀 네, 음식 네. 냄새가 나는 그런 네. 간식을 가져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신 어떤 분은 또 바닥에다 깔고 드시는 분도 계셨다고 또 그런 사례도 있어서 그게 이제 한 번이긴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편하게 생각하셔서 그러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차츰 이제 서로 그 이용하는 다들 엄마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네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공감이 가는 부분들은 조금씩 네네네.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직원분들도 이제 뭐 좀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 네,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런 네. 것들을 안내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네, 거기 네. 뒤에 이제 음식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 음식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라는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좀 이해하시고 네, 네.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그래서 것도 좀 좀 필요하다고 그런 봐요. 부분은 좀 저희가 이렇게 방송도 이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벽에 좀 그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부착을 해서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간단한 네, 다과, 할 수 뭐 있도록. 빵, 쿠키, 네, 그 정도 음료 그 정도만 가능하다. 아이들 뭐 이유식이라든지 네, 뭐 네. 과일 그 네. 정도만 좀 제한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네. 그 부모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 네,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